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골다공증은 침묵의 병, 침묵의 살인자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증상과 통증이 없습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가 뼈를 부수는 세포인 파골세포에 비해 적게 만들어지는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에 최대 골량을 형성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폐경기 이후 또는 마른 체형의 여성의 경우 골량 감소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골다공증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골다공증과 관련한 대표적인 골절 발생 부위는 대퇴골골절, 척추골절, 손목골절, 팔 골반, 갈비뼈 등입니다. 그러나 발목골절, 두개골골절, 손가락골절, 발가락골절은 골다공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80세 이후 남성이 대퇴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인은 연령이 높은 경우 누워 있어서 욕창, 근손실, 폐렴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성 골다공증의 유병률을 보면 50세 이상 여성은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50대 유병률은 15.4%이며 60대 유병률은 32.8%이고 70대 유병률은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골다공증의 유병률 보면 50세 이상 남성은 10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50대 유병률은 4.5%이며 60대 유병률은 5.5%이고 70대 유병률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세 여성은 10명 중 3명이, 남성은 10명 중 1명이 일생 중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성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8명은 진단을 받지 않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9명은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량의 감소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가 영향을 미치며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 영향이 약 50에서 90%로 어머니나 자매가 골다공증일 경우 골다공증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담배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 뼈의 양을 감소시키며 조기 폐경과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일으켜 골다공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과다한 음주는 뼈의 형성을 줄여 칼슘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골절 경험이 있는 경우 2배 증가합니다. 칼슘을 적게 먹거나 먹더라도 위를 잘라내는 수술 또는 장내 만성적 염증성 질환 등으로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비타민 D 섭취와 일광 노출이 충분하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 피부, 간,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활성 비타민 D가 감소하여 비타민 결핍이 발생합니다. 체중을 실어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부족 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이나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과량의 호르몬, 항경련제, 항암제 등의 약물은 골다공증 발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으나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증상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며 4명 중 3명은 통증이 없고 4명 중 1명만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골다공증 검사로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인 덱사 검사, 초음파 검사, 정량적 컴퓨터 단층 촬영법인 QCT가 있습니다. 그 외 손과 발을 측정하는 골밀도 검사기기가 있으나 정확도가 낮고 추후 보험 적용 문제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칼슘, 인 간 기능, 신장 기능, 비타민 D 농도 측정,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측정, 2차성 골다공증 확인을 위한 갑상선호르몬, 부갑상선호르몬, 성호르몬, 부심피질호르몬 등이 있으며 소변 검사는 요로 결석이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 대상자
위험 요인이 있는 폐경 여성 및 50에서 69세 남성. 위험인자와 무관하게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골절을 겪은 모든 사람. 2차성 골다공증이 의심될 때.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영상의학 검사에서 척추골절이나 골다공증이 의심될 때. 골다공증 치료를 받거나 중단한 모든 환자 등이 해당합니다. 골밀도를 판정할 때는 측정된 절대값을 사용하기보다는 T값과 G값을 주로 사용합니다. T값은 건전한 젊은 성인 집단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하여 표준 편차로 나타낸 값으로 건강한 젊은 성인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G값은 같은 연령대의 성인들과의 골밀도 평균치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은 T값에 따라 골다공증을 진단합니다. 소아, 청소년, 폐경 전 여성과 50세 이전 남성은 G값을 사용합니다. T값이 -2.5 이하이면 골다공증, -1.0에서 -2.5 사이이면 골감소증으로 판정하며 G값이 -1.0 이하이면 연령 기대치 이하라고 정의하며 2차성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T값이 1점 떨어질 때마다 뼈가 부러질 위험이 1.5에서 2배 증가합니다. 화면 맨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분의 10년 뒤 골다공증 골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 치료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체중 부하 운동, 근력 강화 운동, 낙상 방지, 햇볕 쬐기 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안 좋은 습관으로 금연, 절주, 커피와 탄산음료 섭취, 짜게 먹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칼슘 1일 권장 섭취량 800에서 1000mg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일 평균 칼슘 섭취량은 500mg 미만으로 1일 평균 권장 섭취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60세 이상에서는 60% 이상이 400mg 이하로 섭취합니다. 하루에 칼슘 900mg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500mg과 고칼슘 우유 200ml를 섭취하거나 또는 칼슘 보충제 400mg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칼슘 우유 200ml 안에는 300에서 4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 섭취 시 위장장애,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결석, 고칼슘요증 환자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 서양인의 식사에는 칼슘 함량이 높으며 이것에 추가로 보충제를 먹는 경우에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한국인의 식사에서는 칼슘 함량이 낮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골격 강화와 신경 근육 조절로 덜 넘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 D는 등푸른 생선 등의 음식에 소량 함유되어 있으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 합성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양산, 선크림 등의 지나친 사용은 비타민 D 형성을 방해하여 비타민 D 결핍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은 800에서 1000IU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80%가 비타민 D 부족이며 특히 뼈 성장에 적절한 비타민 D가 필수적인 10대, 20대는 90% 이상이 비타민 D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골다공증은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동 종류로는 춤추기, 에어로빅,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기, 테니스 등이 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과 중력에 저항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실시하여야 하며 운동 종류로는 발끝으로 서기, 아령 들어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균형 운동과 자세 운동은 매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와 생활요법을 통해 1년 동안 치료를 하면 뼈양이 3% 증가되며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최대 7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대상자는 T값이 -2.5 이하인 경우, T값이 -2.5 이상이어도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로서
가족력, 골절 과거력, 스테로이드 제제, 저체중. 골다공증 골절이 있거나 계산된 골절 위험도에서 10년 골절 위험도가 20% 이상이거나 같은 경우 10년 고관절 골절 위험도가 3% 이상이거나 같은 경우에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뼈가 부서지는 것을 막는 약과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는 약이 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을 막는 약은 여성 호르몬 유도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데노스맵이 있으며 이 중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80%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는 약은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로서 2%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부작용은 위장장애로 삼킴곤란, 오심 식도염, 위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이상 반응으로 독감과 유사 증상인 감기 몸살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는 턱뼈 괴사, 비전형적인 대퇴골 골절 등이 있습니다. 턱뼈 괴사의 발생 빈도는 0.001에서 0.01%로 매우 낮지만 발생한 때에는 치료가 어려우므로 치료 시작 전 치과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식사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바로 눕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여 방법은 약제의 특성상 뼈에 오래 보존되기 때문에 매일, 주 1회, 1개월, 3개월, 1년 간격의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제 3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사용하나 약의 효과는 경구 치료제와 비슷합니다. 첫 주사 시 매우 심한 몸살 감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주사 맞는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어떤 환자에게 쓰나 위 수술, 식도 협착, 다른 질환으로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경우 먼 거리 환자가 선호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하나? 보통 3년에서 5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 티볼론. 티볼론은 폐경기 여성을 위한 호르몬 치료제 중 하나로 에스트로겐 유사 역할을 하여 폐경 증상을 완화합니다. 티볼론은 열성 홍조와 같은 혈관 운동 증상, 비뇨생식기 위축 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유방 통증과 유방 밀도 증가, 질출혈 빈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질출혈, 기타 위장장애, 어지럼증, 우울증, 두통, 편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 에스트로겐의 뼈에 대한 좋은 효과는 유지하면서 자궁과 유방에 대한 에스트로겐의 단점을 보완한 약제입니다. 이 약제는 유방암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나 여성 호르몬과 반대작용으로 폐경 직후 여성에서는 안면 홍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안면 홍조, 다리 경련, 갱년기 증상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노수맥 주로 폐경기 여성이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게 사용되며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팔다리의 관절통과 근육통입니다. 또한 연조직염 등의 감염, 저칼슘 혈증,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 턱뼈 괴사, 비정형 대퇴골절 등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제 최초의 고령성 촉진제로서 고릅수 억제제보다 우월한 골량 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나 기존 약제 효과가 없는 경우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사제로 개발되어 매일 또는 주 1회 피하 주사해야 한다는 것과 고가인 점이 단점입니다. 부작용은 오심, 두통, 경미한 다리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령성 촉진제 주사 끝난 후 고릅수 억제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의 적. 골다공증 치료 중단율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 후 12개월이 되면 10명 중 7명이 치료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복잡한 치료제 투여법과 부작용 우려. 둘째,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 셋째, 환자 본인이 판단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등입니다.